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 식물 영양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식물 영양소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얼마만큼의 그런 식물성 식품,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에는 카로티노이드가 있겠죠.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식물 영양소 종류 이쪽 보시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왼쪽에 이 부분이 이제 카로티노이드에 해당되죠. 식물이나 해조류 또 미생물 광합성 조직에서 주로 발견되는 적색, 주황색, 황색 네, 요 색깔 계통의 성분을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적황색을 띠는 색소, 네, 식물 화합물 중에 색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종류는 600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 베타 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핀,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고요. 대표적인 그런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녹황색 과일 및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항산화 기능,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로 우리 체내에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비타민 A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되면 정상적인 눈의 건강, 또 상피 기능, 상피 조직의 기능,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테인 지아잔틴도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발생을 감소시키고 그 외에도 이제 관상동맥 질환, 또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라이코핀은 토마토에 많이 주로 들어있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또 역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베라트롤인데요. 식물 영양소 종류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흡연율도 높은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유가 뭘까?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낮다. 적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의 효과로 강력하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죽상동맥경화, 당뇨, 비만에 효과적이고 또 항암작용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시르투인은 뭐냐면 세포수명 연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장수 유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이 이 시르투인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장수 효과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소식을 하면 이제 장수할 수 있다. 근데 소식을 했을 때 왜 장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수 단백질, 장수 유전자로부터 찾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하임 코은 박사가 2004년 6월에 사이언스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음식의 섭취를 줄였을 때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들 동물 실험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물질이 이제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이 이제 시르투인을 많이 합성해내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도 이제 식물 영양소의 한 종류로서 이제 퀘르세틴, 양파나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있을 수 있고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도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이고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등도 이제 플라보노이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역시 다양한 그런 기능성 갖고 있고 자연계에 5천여 가지나 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종류가 존재합니다. 항산화, 항균, 항염, 혈당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심혈관 보호 등과 같은 그런 기능성을 제공하게 되죠. 사과, 양파 등에 있는 퀘르세틴, 또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나 EGCG, 또 감귤류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나린진과 같은 식물 영양소들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이고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귤을 까면은 그 안에 알맹이에 붙어있는 그 하얀 그 실 같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헤스페리딘과 나린진이 많기 때문에 귤을 드실 때에는 그 안에 속껍질을 딱 떼어내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속껍질이 붙어있는 채로 드시는 거,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또 대두류의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등과 같은 그러한 영양소가 플라보노이드에 해당됩니다. 유기황화물도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알리신, 설포라판
알리시 이제 마늘이 그려져 있고 썰포라판에는 이 그림은 이제 브로콜리의 그림입니다. 네, 마늘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지방 축적 감소, 또 혈압 저하, 항혈전, 항염증, 항산화 적용하고요.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 그리고 혈소판 응집, 그래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마늘과 양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위암이나 대장암 보호 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제 썰포라판도 중요한 식물 영양소이죠. 네, 배추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과 같은 이런 채소들을 십자화과 채소, 브레시카 채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썰포라판이 중요한 영양소고요. 또 항암이나 항당뇨,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DNA 손상 억제, 또 동물 실험에서 암 발생 억제,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염증 동맥경화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 또 위 관련 그런 질환, 위염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세균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인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성장 저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양배추 같은 경우에 특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양배추에 들어있는 썰포라판이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식물 영양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식물 영양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상 식생활을 통해서 과일과 채소를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또 그만큼 또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한국영양학회에서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각각의 식품을 몇 단위 정도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7단위,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는 2~3단위 이렇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양이 좀 애매한데요. 그 양을 좀 찾아봤더니 채소류는 한 단위가 뭐 생채소 70g, 오이소박이, 나물 한 접시 다 70g 정도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70g 정도 되는 양을 하루에 7단위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 과일은 이제 뭐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사과는 반쪽, 또 귤은 1개, 뭐 바나나 1개, 이게 이제 한 단위에 해당되는 건데 하루에 이제 3단위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3분의 1송이, 딸기 10개가 한 단위라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각각 이제 한 단위, 과일에는 이 정도의 양이 한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루에 3단위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이제 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접시 정도 되는 양, 콩나물, 부추, 풋고추, 상추 이렇게 쭉 시금치도 나와 있고요. 한 70g 정도 되는 양이 있고, 마늘은 뭐 서너 쪽 정도가 한 단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양이 이제 한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단위를 하루에 7단위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양을 하루에 7단위 섭취하시기가 그렇게 현대인들의 그런 식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 이제 과일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식물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잘 선택하셔서 섭취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임지에서 전 세계 음식 중에서 우리 건강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식품을 선정해서 슈퍼푸드를 많이 섭취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에 충분하게 기회가 된다면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러한 식생활 가져보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식물 영양소의 종류와 또 그러한 식물 영양소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섭취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